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봉입니다. 오늘은 국내 보건정책 2해 진료비 지불 제도와 의료보장 제도에 관련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의 종류를 좀 살펴보면 조세 수입으로 이루어지는 공공재원과 그리고 지역사회의 기여로 이루어지는 기부, 그리고 민간 의료보험, 고용주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보험 일부를 제공하는 부분, 외국의 원조와 이용자의 본인 부담금으로 이루어지는 일반 가계의 그런 재원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식적인 부분이어서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원 조달 방법에 의한 분류에는 이제 크게 국가보건 서비스 방식과 국민보험 방식으로 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국가보건 서비스 방식은 대표 국가가 영국인데요. 이제 기본 이념 자체가 국민 의료비에 대한 국가 책임이라는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좀 제공받을 수 있게 하자라는 그런 원칙 하에 진행이어서 재원 조달은 그 조세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 보수는 인두제와 봉급제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관리 기구는 정부 기관이 됩니다. 의료 서비스의 특징을 보시면은 의료비 통제 효과가 강하고 의료의 질이 좀 저하될 수 있고 입원 환자 그 급증한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보험 방식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해당이 되는데요.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1차적인 자기 책임이 있어서 재원 조달은 보험료와 일부 국고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료 보수는 행위별 수가제와 총액계약제 등이 있고요. 관리기구는 이제 보험자가 됩니다. 의료 서비스의 특징으로는 국민의료비 억제 기능이 취약하다라는 부분, 대신 상대적으로 양질의 의료가 제공이 가능하고 첨단 의료기술 발전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의료비는요, 환자 치료로 발생한 금액 중에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공단에서 부담하는 액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재원의 종류 그리고 방법에 의한 분류, 공공의료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수가 제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별 수가제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수가 제도이죠. 서비스 단위당 가격 곱하기 서비스의 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단위당 가격을 높이려면 난이도가 높을수록 단위당 가격이 높아지겠죠. 첨단 기술을 도입하면 도입할수록 단위당 가격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곱하기 많이 할수록 또 그에 따르는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질이 높은 의료를 제공을 하려고 의사들이 노력을 하고 또 서비스의 양도 좀 가급적이면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 수가의 결정이 의사의 수익과 행위에 직결되어서 과잉 진료가 좀 대두된다라는 점이 좀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국민 의료비가 좀 상승된다라는 단점이 이제 꼽히죠. 장점으로는 의료인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양질의 의료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봉급제의 경우에는 이제 의사의 근무 경력이나 기술 수준, 근무하는 의료기관 직책에 따라서 보수 규정을 정하고 일정 기간에 1회씩 월급을 지급하는 형식인데요. 봉급을 받는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채택을 하고 있고요. 행위별 수가제보다는 의사 수입이 조금 적다라는 거. 그리고 월급 이제 300만 원 동일하게 받는데 환자 10명을 보든 100명을 보든 일정 기간을 정해서 이제 월급을 받다 보니까 과소 진료를 하려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많이 관찰이 되어지죠. 봉급제에는 종류가 원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적 위주의 봉급제랑 그리고 단순 봉급제가 있는데 대부분 봉급제다라고 얘기를 하면 단순 봉급제의 그런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단순 봉급제이고요.
그 실적 위주의 봉급제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다라고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의 인센티브처럼 얼마만큼의 실적이 이제 되는 의사에게는 일정 금액의 인센티브를 좀 지급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부분인데요. 실적 위주의 봉급제를 이제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그 단순 봉급제는 과소 진료였는데 실적 위주의 봉급제는 또 과잉 진료를 하게 된다라는 그런 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두제를 굉장히 특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예방 중점이다, 과소 진료, 과잉 후송이라는 부분을 좀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국가는 이제 영국의 개원위를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또는 가족 단위로 1인당 얼마씩을 국가가 정해서 이제 선부를 하게 되면은 등록된 대상에 한해서 예방적인 조치나 치료, 관리, 교육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강 문제를 책임지게 되죠. 제가 만약에 이제 인두제에 하는 그 한 지역의 의사다. 그러면 저는 제 지역에 있는 그 국민들, 주민들이 항상 건강하기를 바랄 거예요. 왜? 제가 이제 받은 금액에서 제가 이제 지금 저에게 등록된 대상자가 건강 상태가 나빠요. 그래서 자꾸 저한테 이제 와서 치료랑 관리랑 교육을 받게 되면 그 금액에서 자꾸 차감이 되면서 저의 순소득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의 지역 주민이 건강하기를 희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두제 같은 경우에는 의사들의 순소득을 위해서 의사들이 자기들의 순소득을 위해서 예방중점 포괄적인 의료를 좀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있죠. 단점으로는 굉장히 이제 고도의 기술을 가진 전문의에게는 좀 적용이 어렵다라는 점이 있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좀 편차가 심할 수 있습니다. 복불복으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뭐 원래 배정받은 지역 주민의 건강 상태가 나쁘면 뭐 열심히 노력을 해도 열심히 하지 않는 다른 지역의 의사보다 이제 월급이 더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갈등의 소지가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자, 이제 포괄수가제인데요. 포괄수가제는 좀 별표치고 좀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불제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불제도와 그 다른 대표 국가에서 선정하고 있는 지불제도를 좀 비교 설명하면서 장단점을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이제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행위별 수가제가 장점만 있었다면 이제 이 포괄 수가제를 또 일부 도입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 행위별 수가제가 가져온 그 단점이 이제 너무 커서 이제 포괄 수가제를 2002년부터 좀 도입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행위별 수가제의 단점은 뭐였지?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면, 맞아요. 과잉 진료로 인해서 그 국민 의료비가 굉장히 상승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험 그 제공자의 그 재정적 위험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 포괄수가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포괄수가제에는 종류가 질병 군별, 그리고 일당 및 방문당, 신포괄수가제 이렇게 있는데요. 그 환자 일인당 또는 환자 요양 일수별, 질병군별로 총 보수 단가를 설정해서 이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사전 지불 제도이고요. 2002년 8개 이제 질병군에서 시작해서 2013년 7월부터는 정상분만을 제외한 7개 질병군에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하고 있다라는 부분. 장점은 이제 진료의 표준화와 경제적 진료, 그리고 행정사무가 간편하다라는 점이 있고요. 단점은 진료비가 결정되어 있어서 서비스의 최소화 경향, 의료의 질적 저하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괄수가제의 그런 의료의 질적 저하 이런 부분 때문에 신포괄수가제가 이제 등장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교를 해서 좀 설명을 해서 드리면은, 그 신포괄수가제는 그 포괄수가제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포괄수가제의 단점을 좀 보완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포괄수가로 묶고, 그리고 행위별 수가 건당을 좀 추가해서 좀 제공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행위별 수가제의 성격을 좀 포괄 수가제에 반영한 혼합 모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액계약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총액을 계약하면서 진행하는 그런 제도이고요. 대표 국가는 독일입니다. 진료보수 총액 계약 체결, 교섭의 갈등이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어, 진료 측과 지불 측이 굉장히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죠. 지불 측은 좀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가급적 이제 지불은 조금 덜 하고 싶어 하고요. 진료 측 같은 경우에는 좀 딱 정확한 보상 금액을 받으면서 서비스도 이제 적정하게 이제 하고자 하기 때문에 좀 상반된 의견, 대립된 의견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 진료보수 총액을 정할 때 이제 계약할 때 이런 교섭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이 총액계약제의 굉장히 특징적인 그런 설명 중에 하나입니다. 장점으로는 사전 지불 제도이기 때문에 총 의료비 억제가 가능하고 과잉 진료 좀 통제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단점은 이제 교섭의 어려움 외에도 첨단 의료 서비스 도입 동기가 좀 상실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불제도는 그 진료비를 언제 지불하느냐에 따라서 사전과 사후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사후 보상에는 이제 행위별수가제가 포함이 되는데요. 양 곱하기 질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장점, 의료인의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장점, 그리고 환자도 이제 선택권의 자유가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과잉 진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단점으로 꼽히는 그런 지불제도였어요. 그래서 과잉 진료로 인해서 보험자의 재정적 위험이 크다라는 거 저희가 좀 알 수 있고요. 사전 보상 같은 경우에는 사전 보상 제도는 전부 다 의료비 통제 효과가 있습니다. 포괄수가제, 인도제, 총액계약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적어볼 수 있는데요. 의료 제공자의 재정적 위험이 있죠. 그래서 사전에 진료비가 이제 지불되기 때문에 그런 뭐 예기치 못한 그런 더 소요되는 그런 자원에 대해서 좀 의료 제공자의 재정적 위험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방임형, 사회보장형, 사회주의형 좀 나눠서 좀 보건의료 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는 자유방임형입니다. 말 그대로 자유롭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의 간섭이 아주 극소화입니다. 정부의 통제나 간섭이 극소화이고요. 개개인의 능력과 자유를 최대한 존중을 해줍니다. 자유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서 민간 주도로 이루어져요. 장점은 이제 의료의 질적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의료인의 재량권이 부여된다라는 거, 개인의 선택 권리가 있다라는 점이 있죠. 단점은 이제 의료 형평성이 낮고 의료비가 상승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회보장형인데요. 사회가 보장한다. 그래서 정부 주도형입니다. 보건의료를 이제 정부가 기획해서 누구에게나 균등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라는 그런 원칙 하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대표 국가는 이제 영국이고요. 또 그렇다고 이제 뭐 선택권 국민이 보건의료 서비스 받고 싶은 걸 이제 정부가 무조건 정해서 이제 주는 그렇게만 또 진행이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일정 부분의 그런 보건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선택의 자유권도 좀 주어지게 되거든요. 이제 장점은 형평이 굉장히 높고 의료가 균점하다라는 그런 부분, 치료와 예방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요. 단점은 이제 질적 수준이 다소 낮아질 우려가 있고 행정체계 복잡성과 관료주의적인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주의형은 이제 과거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제 채택을 하고 있고요. 의료 자원과 의료 서비스의 균등한 분포와 균등한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강력한 중앙 집권식 관리, 봉급제 이렇게 채택을 하고 있죠. 장점은 의료 형평이 높고요. 예방 위주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단점은 의료의 질적 수준이 낮고 이제 선택권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자, 이제 우리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건데요. 사회보장이다. 이것은 즉 말 그대로 사회가 뭔가를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이제 국제노동기구에서 이런 이벤트를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질병이나 실업이나
노령이나 사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사회가, 국가가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대부분 이제 국가들이 이제 구빈을 하는 그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전 국민이 혜택을 받게끔으로 이렇게 좀 발전이 됐다라고 좀 보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1948년도에 이제 헌법에서 생활 무능력자에 대한 보호를 이제 규정해서 구빈제도를 시작을 했고요. 1963년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랑 그리고 1995년도 사회보장 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좀 이제 틀이 딱 갖추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회보험을 이제 좀 분류했는 사회보장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이렇게 세 가지 큰 카테고리로 나누어집니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회보험은 국민한테 이제 발생하는 사회적인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이제 대처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료와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평소에 이제 그런 위기가 없을 때는 보험료를 내고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그 부분을 이제 보상받는 재급여의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 위기는 그 앞서 이제 국제노동기구에서 이야기했던 질병, 사망, 노령 뭐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어지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으로 이 5대 보험 5대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소득보장 같은 경우에는 산재, 그리고 연금, 고용보험이 있고요. 의료보장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노인장기, 산재보험이 있어요. 산재는 체크 하셔가지고 두 개 다 이제 보장이 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부조도 이제 소득과 의료를 보장을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조금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최저 보상의 원칙에 의거해서 좀 진행을 하게 되는 구빈제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을 보장하는 기초생활수급과 의료를 보장하는 의료급여로 좀 나눠지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좀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좀 보장해주기 위해서 그 현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뜻해요. 보건의료 서비스와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로 이제 나누어지는데요. 그 서비스의 이제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각국의 이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매우 좀 상이하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사회 보장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보건의료 체계 파트에 내용을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 보장하는 제도 부분. 이 중에서 의료 보장을 좀 떼서 볼 예정입니다. 자, 의료 보장은 세 가지 종류로 좀 크게 나눠볼 수 있어요. 국가별로 국가보건 서비스형, 사회보험형, 공공부조형. 그래서 항상 이런 제도나 이런 정책 같은 부분을 공부를 할 때는 우리나라를 항상 기준으로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좀 핵심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사회보험령에 해당이 돼요. 종류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현금배 이거는 현금 배상형, 현물급 이거는 현물급여형, 그리고 변이형 의료보험 세 가지 중에 우리나라는 피보험자가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부담하면서 그리고 차후에 이제 심사해가지고 지불하는 그런 방식의 현물급여형이 이제 우리나라 형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뭐 일본 이렇게 해당이 되고요. 현금 배상형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진료비를 지불한 후에 영수증을 보험자에게 제출해서 보험급여를 상환받는 대표 국가는 프랑스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보험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변이형 의료보험은 보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소유해서 피보험자들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그런 유형이고요. 이제 남미 국가 등이 이제 채택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회보험형으로 의료가 보장된다. 그 중에서도 현물급여형이다.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보건서비스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 국가가 이제 영국이죠. 1948년도에 영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뭐 이탈리아 이런 국가들도 지금 채택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진다. 그래서 그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좀 원칙으로 하고 있고 재원 조달은 조세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원을 국유화해서 지역화하고 있고요. 의원급은 이제 외래 진료를 또 단계화해서 제공을 하면서 의료 배급 제도가 좀 일반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건은 국가가 전체를 이제 책임져서 한다. 좀 기억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공공부조형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메디케어랑 메디케이드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료 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공공부조 방식으로 의료를 보장하는 형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이제 제공이 되어지는데 저소득 인구 계층 일부 계층에게 이제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을 정부가 보장해 주는 형이죠. 그래서 의료 보장에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강의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쏟아지는 별처럼 항상 반짝반짝 빛나시기를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